자, 분사는요. 이제 준동사 마지막 단원이 분사거든? 분사도 일단 분사 쓰임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자면, 자, 분사는요. 잘 안 보이네. 분사 개념에 대해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냥 가장 첫 페이지 110페이지에다가. 자, 분사란 밑에 적읍시다. 그대로 따라 적으세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것까지 썼다. 동사가요. 이 분이 우리 분수한다라고 할 때 나눈다라는 표현 있죠? 그때의 분이랑 똑같은 뜻이거든? 그 동사가 두 개로 나뉘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사가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두 개로 나뉜다. 자, 그래서 동사가 이제 두 개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게 크게 보면 현재 분사 ing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과거 분사 주로 이제 ed가 붙지만 우리가 pp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얘네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사일 때는 뜻을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얘는 보통 선생님이 표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조금 작겠지만 자, 가봅시다. 현재 분사랑요. 과거 분사가 나뉜다라고 봤을 때 모양을 선생님 위에다가 적었으니까 자, 현재 분사일 땐 첫 번째 능동. 능동의 반대는 수동이겠죠. 그래서 능동일 때는 이제 직접 하는 거니까 보통 해석이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수동일 때는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의미도 발생하냐면 현재 분사일 때는 진행.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것들 있죠? 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 ing는. 하는 중인,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진행의 반대말은 완료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할 때도 BPP를 썼었지만 완료할 때도 PP를 썼었죠. 그래서 이때는 딱 되는 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 어떤 식이냐면 가을 되면 애들아 막 바닥에 이파리들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이파리들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미 떨어진 걸 다 끝낸 거야? 바닥에 이파리들이 다 있는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 아니면 떨어진 걸 다 끝냈어? 걔네들은? 떨어진 걸? 끝낸 거죠. 그치?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또 완료라고 해서 PP를 쓰는 겁니다. 뭐 이미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 눈도 이미 오는 걸 끝났을 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의미일 때도 과거 분사 PP를 주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사라고 해서 얘네들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수식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결국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형용사가 하는 쓰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가 옆에 바로 나와 있는 보어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보어, 무슨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둘 다 가능하겠죠. 2형식, 5형식일 때. 자, 그랬을 때 다시 명사 수식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ing만 나오는 건 아니야.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두 문장 비교할 건데 뭐를 봐라? flying이라는 분사만 나왔죠. 우리가 원래도 형용사를 명사 앞에 썼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분사만 나온다고 할 때도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먹었다 케이크를 이라고 하면서
분사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여러 가지 전명구를 달고 나온다라고 할 때는 뒤에서 꾸며줄 거예요. 영어는 말이 많을수록 뒤로 가죠. 그래서 단어가 나올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야.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할 거고 단어 이상일 때, 즉 구일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길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A에 있는 1, 2, 3, 4번 있죠? 얘네들은 어법상 틀린 게 아니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SV, 문장구조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게 어법상 틀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구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로 나와 있을 때는 뭐를 꾸며주는 건지를 괄호 묶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구로 나와 있을 때는 항상 구면은 괄호로 묶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다라고 봐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B 한번 풀고 나랑 확인할 거고요. 옆에 같이 먼저 볼게요. 자, 옆에는 이것도 A 푼 다음에 SV 표시해 주시고 당연히 문장구조 표시하셔야 되겠죠? 나랑은 B를 또 같이 풉시다. 자, B를 풀 때는 분사가 두 개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분사가 두 개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ing를 쓸지 pp를 쓸지 해석하면서 구별하는 거야.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또는 뭐 수식을 받는 목적어나 주어가 직접 하는 건지 직접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 되는 거면 pp를 쓰시는 거겠죠? B, B 둘 다 해보세요. 110조, 111조 B 풀어보세요. 자, 110쪽 봐요. 110쪽에 첫 번째 1번 보물상자를 꾸며주는 건데 얘들아 발견하는 보물상자야? 발견된 보물상자야? 능동수동 중에 발견한, 발견된 그치? discovered고요. 여성을 꾸며주는 건데요. 신선한 과일을 팔고 있느냐 아니면 팔려지니야? 팔고 있는 여자겠죠? 이렇게 직접 하는 거면 ing 아니면 pp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y. 우리가 by는 보통 이제 수동태 쓸 때 by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해서 작가에 의해서 사인 받은, 그치? 왜냐면 자서전이 스스로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인 받은 거지. 그 다음 모든 게스트인데 모든 게스트 하우스에 직접 머물러져. 직접 해 안 해? 직접 하죠. stay. 우리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는 모든 손님들. 그 다음 폰 케이스 꾸며줄 건데 폰 케이스가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계속 이런 거 확인하는 거야. 능동 수동은. 만들어져요. 그 다음이요. 자켓은 자켓인데 자켓 전시해요? 전시돼요? 돼요. 얘도 디스플레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에 전시돼. 자, 향기를 꾸며주는 건데 얘들아. 향기가 와요? 아니면 와져요? 향기가 그냥 알아서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직접 들어오는 거니까 이때는 coming부터 해서 능동으로 갑니다. 부엌에서 오는. 내가 오지 말라 해서 이 냄새가 안 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직접 그냥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요. 별도요. 내가 빛나지 말라 하면 안 빛나요? 아니죠? 스스로 반짝이고 있는 이죠. 그래서 나머지 얘들아 2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구야. 구. 분사 말고도 다른 단어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만 1번이나 마지막 8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나온 거죠. 분사만. 그래서 명사 앞에 나와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 다음 오세요. 같이 못 풀었어도 같이 갑시다. 자, 분사 쓰라 했고요. 나는 보지 못했다. 클라라가 나무 뒤에 클라라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녀는 놀래켰다 나를. 그럼 내가 클라라가 뭐 하고 있는 걸 못 본 거야? 인설아? 네, 숨어 있는 걸 못 본 거니까 hiding 쓰면 되겠죠. 뭐 클라라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고 직접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갈게요. 그의 무례한 행동은 내가 불편함을 뭐 하게 했다? 연아야? 느끼게 했다. feeling이겠죠? 얘네들 다 전부 다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네 얘들아. 그치? 아까 보어 역할 가능하다 했으니까. 자, 근데 3번은 주어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거니까 주격 보어겠죠. 그러면 케이크는 오븐에서 너무 오랫동안 구워졌기 때문에, 너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시우야? 응? 타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케이크가 직접 태운 거야? 태워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PP 모양 2개예요 얘들아. 혹시 burnt라고 썼어도 맞고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규칙대로 burned라고 써도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repair를 쓸 건데, 자, 나의 자전거가 스스로 고쳐요? 아니죠. repaired.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쓸 때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헤멜레는 사역이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적어랑의 관계가 수동이어서 repaired 쓰는 거. 채점하고 오시고 넘어오시고. 자, 그 다음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쉽습니다. 원래가 시작이 동사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ing가 붙느냐 pp가 붙느냐인데요. 얘가 감정이랑 관련되어 있을 때는 쉬워. 얘들아, 사람은 감정을 받아요, 줘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야, 주는 거야,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죠.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과거 분사를 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의 결말, 사람이 아닌 것들은 감정을 직접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ing를 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일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감정이랑 관련된 분사일 때만 사람이면 ed 아니면 ing 쓰는 거예요. 감정일 때만 쌤 말했다. 감정일 때만 이 규칙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숙제로 쭉 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 분사구문 갈 거예요. 이제 바로 옆에 분사구문이거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개념들이 싹 다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의 형태를 선생님이 먼저 기본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일단 우리 적고 갑시다. 여기 빈 공간에 적어질까 모르겠는데 얘들아. 자, 분사구문은요. 일단 분사구문의 뜻을 먼저 조금 적고 갈게요. 분사구문 뜻 위에다 적을게. 부사절 있죠. 접속사 있는 거 얘들아. 그치? 부사절에 동사 다시가 ing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절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부사구가 된 거. 쓸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너네가 많이 해버리는 실수가 이제 분사구문은 보통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들아 접속사부터 생략해. 생략 ing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보고 얘들아 일단 설명을 먼저 조금 들읍시다. 선생님 뭐라 했어? 부사절이라 했지.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다시 동사 다시라는 완전한 문장이 있겠죠? 갖고 가. 자, 그렇게 되면 부사절 있고 당연히 주절도 있어야 돼 얘들아. 그치?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요. 주절은 안 건드려요. 우리가 분사구문 할 때 주절은 안 건드릴 거고 오직 이 부사절만 건드릴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보통 책에서는요. 접속사 또는 주어부터 보는데 선생님은 동사부터 봅니다. 이 동사 두 가지에 뭐를 먼저 비교할 거냐? 시제를 비교할 거예요. 부사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ing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연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어를 볼 거예요.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들아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같아야만 생략인 거니까. 알겠죠? 요거 하나 조금 기억해놓고 일단 같아야만 생략. 조금 깔끔히 정리해야 되니까 같아야만 생략. 그 다음에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보는 이유는 얘는 생략하거나 말거나야 사실. 접속사는 생략하거나 말거나. 접속사의 뜻을 강조할 때는 얘를 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사부터 본다. 일단 조건이 뭐예요?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ing로. 맞지? 같아야 ing. 그리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 분사구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쉬운 버전. 근데 우리 뭐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면 동사랑 동사가 시제가 안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 할 때 조금 이미 했던 것들인데 분사에 얘들아 과거 시제라는 게 존재해? 투부정사의 과거형, 동명사의 과거형, 분사의 과거형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지. 그래서 약간 시제로 차이를 줄 건데요. 완료 시제로 써줄 겁니다. 완료 시제로. 어쨌든 완료는 지금 말고 그 이전의 시점까지 같이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외워. 같으면 ing, 시제가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로 가는 거예요.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 그래서 똑같아. 주어도 같아야 생략이고
만약에 주어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남겨놓는 거. 이걸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같아야 생략할 거고 다르면 남겨놓는 거. 그리고 접속사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생략을 문제에서 생략하라고 하면 생략하시면 되고요. 접속사 생략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조금 낯설어 할 만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 얘들아. having pp.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예요.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오늘 이거 계속 써먹을 거야. 이해됐죠?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 생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씩 조금 볼 건데. 자, A를 나랑 한번 볼게요. A도 보자 얘들아. 이미 주절은 나와 있으니까 안 건드릴 거예요. 사진작가는 포착했다. 사진작가랑 he랑 달라요? 똑같죠? 그치? 같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된 상태여야 됩니다. he가 안 돼. 오케이? 물론 부사절이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조금 조심하고. 포토그래퍼랑 he랑 똑같으니까 생략돼 있어야 돼요.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주어가 똑같아서 이미 생략해놨고, 그 다음에 not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냥 부정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니까 얘는 맞습니다. 딱히 고칠 거 없어요. 그리고 분사구문의 문장구조 분석은 그냥 괄호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그냥 괄호 묶어주시고 주절 남은 거 분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뒤에가 어려워요. 뒤로 넘어오세요. 여기가 어려워요. 자, 1번이 뭐였어? 뭘 먼저 비교하기? 동사 비교하기, 그치?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였어. 자, 시제 어때? 같죠? 같으면 그냥 ing였어. 그치? 너네 여기서 조심할 거. 얘들아, 비동사도 동사야. 알겠죠? 비동사도 동사기 때문에 너네가 뭘 해줘야 하냐? 원형에 ing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지 쓰지마. 그렇게 되면 뒤에 이렇게 그대로 쓰더라도 앉아있어. 앞으로 오지마. with 쓸 데 없죠. 그치? 그럼 우리 뭘 알고 있어야 돼?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얘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ield가 시작하는 거고 뒤에 with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죠. 하나 또 알았다. being은 생략. 알겠죠?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해서 얘들아 어려워할 게 없어. 원칙대로 가면 be가 동사니까 being으로 시작을 하는 건 이해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걸 생략할 뿐이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가요. 자, 이번에도 시제 비교한다. head, heart 무슨 시제죠? 그냥 완료가 아닌데 이거 지금 head pp잖아.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 근데 dropped는 과거야. 이거 시제 같다고 봐야 할까? 애초에 과거 완료는 왜 썼어 얘들아?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비교하려고. 맞죠?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제 같아요? 다르다고. 아까 다르면 뭔 pp? having pp. 이걸 기억해야 돼. 다르니까 having pp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같아야 ing, 다르면 having pp. 그러면 여기 3번도 봐봐. 자, had been pp. 또 had pp가 동사고 과거 시제가 동사야. 시점 같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뭔 pp? 똑같이 having pp. 근데 이제 b는 그대로 유지해야죠.
이거 조심해야 돼. 같아야 ing, 다르면 having pp.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 항상 냅다 주어부터 생략하지 말고 항상 이거 봐야 돼. 동사부터 비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같으면 ing, 다르면 having pp. 이걸 항상 좀 되뇌어야 돼. 자, 그 다음. 이번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주어를 생략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같아야 한다. 그쵸? 같아야 생략이고 다르면 남겨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가 남겨져 있는 분사 구문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거 이름만 조금 적어놓을까? 자, 이렇게 주어가 다를 때는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어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문장처럼 보면 얘들아 부사절의 주어는 other things인데 주절의 주어는 taller person이에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생략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그대로 남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쵸? 이해됐니? 그러면 얘도 나랑 A의 3번 먼저 하나 볼까요? A의 3번. 항상 동사부터 먼저 비교를 한다. 3번에 부사절의 동사 찾으면 bloomed,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찾으면 became이네요. 얘들아 시제는 같다. 맞지? 시제 같으니까 그냥 ing 쓸 건데 garden이랑 flowers랑 똑같아요? 다르죠? 다를 때는 생략 안 하고 그대로 남겨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같으니까 ing 가면 되겠죠? 같으니까 ing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연아야 같으니까 ing 됐죠? 자, 그리고 B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그 단어를 배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까지 해줘야 돼서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나만 해봅시다. 그냥 바로 3번 갈까요? 이번에도. 자, 보세요. 동사부터 비교를 할 건데 여름날 이어서 붐볐다라는 거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도 여름이고 그때 붐빈 거니까 뭐 시제가 다르다라는 건 차이가 없고요. 자, 비치가 주어예요. 해변. 근데 날씨 얘기할 때는 우리 보통 무슨 주어 많이 쓰지? 날씨 얘기할 때. 네, 비인칭 주어 많이 쓰죠. 비인칭 주어 it. 어쨌든 얘가 딱히 뭘 가리키는 말은 없어도 주어 자리에 있는 건 맞잖아. 그럼 그 비인칭 주어랑 비치랑 똑같아요? 다르죠? 비인칭 주어가 대명사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름날 얘기할 때 it was 어쩌고 라고 하니까 being 비동사니까. 그 다음에 a hot summer day로 가는 거죠. 요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 알겠지? 비인칭 주어 it이랑 대명사 it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 항상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being 생략하지 않아요. being으로 시작할 때만 생략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얘는 being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함부로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다 왔어요. with 분사구문. 이것도 분사처럼 하는 건데요. 전치사죠. 전치사에서 나오면 동그라미 칠 거고 전명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 맞다. 분사의 종류가 두 가지 있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똑같이 구별하는 거 똑같습니다.
명사가 직접 하는 거면 ing 쓰시면 되고요. 명사가 당하는 거면 pp 쓰시면 되는 거겠죠. 이제 앞에 있는 이 분사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관계인지. 해석은요, 이렇게 하면서 되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뭐뭐 한 채로 아니면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항상 with 분사구문 써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봐봐.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대. 누가? 너가 내 옆에 서 있는 채로. 그래서 약간 얘가 얘들아, 어쨌든 분사도 동사에서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혹시 이거 알아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지? 전치사의 뭐라고 부르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준동사 표시하는 것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야. 알겠지? 밑에도 자, 아빠는 잠이 들었다. TV가 스스로 켜? 아니고 지는 거니까 수동 쓴 거예요. 그래서 A는 한번 해보시고 고르는 거니까 B를 조금 볼 건데요. 전부 다 with 분사구문 쓰는 겁니다. 1, 2번은 쉬울 거니까요. 3,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같이 해보자. 당연히 얘들아 뭐뭐 하면서 되면서 얘네들이 with 분사구문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항상 명사가 뭐뭐 하면서라는 거 생각하면서 얘가 은는이가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뭘까? 명사 뭐 써야 돼?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직접 느끼는 거지? 그치? suffer이라는 뜻 자체가 고통을 받다야.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능동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suffering from stress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4번은 또 상당한 예산이라고 했으니까 명사 먼저 쓸게요. A substantial budget. 예산이 직접 투자하겠어요? 돼. 투자. 되잖아요.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가야죠. 수동이니까. invested in 의료보건, healthcare. 요게 with 분사구문입니다. 이거 독해에 꽤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해에 혹시나 with 분사구문 나오면 서술형에도 엄청 자주 나오는 포인트거든. 이거 꼭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돼. 분사는. 왜냐면 어차피 그 바로 옆에 나오는 요 관용 표현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어서 해석할 때 조심하는 거거든. 막 얘네들을 문장에 써놓고 어법상 틀린 거 고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밖에 안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괄호 묶어주면 돼. 얘도 그냥 괄호 묶어주면 돼요. 뜻만 알고 있으면 돼. 뜻은 외워줘야겠지. 대신에 뜻은 대신에 외워줘야 되고. 그래서 문제도 딱 보면 얘들아 뜻 적어보는 거야. 뜻.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ing 분사처럼 보이지만 전치사처럼 쓰이는 애들이라 동그라미 치고 괄호예요. 동그라미 치고 괄호. 그러면 일단 이거 1001번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분사 끝까지니까 121조까지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하나 외워오라 했을 건데 동명사 얘들아. 동명사 관용표현 뜻 외워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거 이따가 독해 시작하기 전에 요거 관용표현 시험 보고 들어갈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있죠? 103쪽에 있는 것들. 103쪽에 있는 거랑 그 102쪽에 있는 것도 내가 이거 뜻 외워오라 했었어. 동명사 관용표야. 얘네들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죠?